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 저장 매체 임의 제출에 의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 적법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죠. 형소법 215조 1항은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나 그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 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헌법과 형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쟁점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소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그 컴퓨터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이메일은 그 컴퓨터 안에 있지 않죠. 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원격지 서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것은 컴퓨터에 있는 이메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그 원격지, 외국일 수도 있죠. 그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압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소법상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 처리 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장에는 수색 장소가 원격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죠? 수색 장소는 컴퓨터가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피의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것을 입력해서 그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접속해서 그 이메일을 그 컴퓨터로 불러오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 그 컴퓨터의 정보 처리 장치로 내려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킨다. 이것도 적법한 대물적 강제 처분, 즉 영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압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또 이건 임의 제출의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 임의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 당연히 되겠죠.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피고인 아닌 피고인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피고인 동생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휴대전화, 이 위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유죄 증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서 취득한 증거가 아니라, 유죄의 증거로 쓴 것은 이미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쓴 것입니다. 이미 제출된 다른 휴대전화 및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다. 이것은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 휴대전화로 유죄의 증거를 쓴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된 것이 아니라, 이건 위법하긴 하지만 이걸 유죄의 증거로 쓴 것이 아니라 별도의 휴대전화, 이미 제출된 다른 휴대전화 및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적법하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